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단짠 취업 뉴스 함께합니다. 오늘은 트러스넌 컨설팅의 차재용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 이 톡톡만 일주일에 2탕을 뜨시겠다고요? 저는 2주로 생각했는데 네. 3주로 챙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3탕도 되고 4탕도 되니까 네. 거짓말처럼 열심히 한번 파이팅 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안내의 빈자리는 이렇게 네. 거짓말처럼 제 것으로 메워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거짓말처럼 빈자리를 그렇죠. 아주 잘 메꾸고 계시는 차쌤과 오늘 단짠 취업 뉴스 함께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차쌤이 선택한 첫 번째 취업 기사부터 살펴볼게요. 채용 문 열렸다. 대졸생 희소식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롯데가 이번 달 27일과 30일 각각 서울 롯데 월드타워와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대규모 채용 상담 행사인 2023 롯데 잡카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각 계열사 인사 담당자가 참여해서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잡카페를 진행하는데요. 롯데 관계자는 잡카페는 단순한 채용 상담을 넘어서 그룹의 비전과 미래 성장 방향을 홍보하는 그룹 차원의 채용 브랜딩 행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요, 커리어 페스티벌을 테마로 이뤄집니다. 잡카페 참가자는 서울 1,400명, 부산 6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채용 상담에 참여하는 계열사도 35개 이른다고 하네요. 롯데 칠성음료, 롯데 웰푸드, 롯데 헬스케어, 롯데 컬처웍스 등 8개 계열사는 자사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홍보 부스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 채용문이 활짝 열린 건데요, 쌤. 네. 맞죠? 맞습니다. 되게 이런 잡카페는 공채 때 주로 열리는 게 특징인데 지금 이런 공채 시즌이 아닌 상황에서도 2천여 명의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들이 모인다는 건 의미 있는 그렇죠. 지원과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네. 대부분 이제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메타버스로 설명회를 했다. 사실 이게 메타버스가 말이 메타버스지 그냥 마우스 클릭 몇 번 하면 화면 더 나오는 정도거든요. 과연 이게 뭔 의미인가 하는 분들도 계셨던 걸 생각하면 현장에서 다시금 열리는 이런 채용 설명회 그리고 채용 박람회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또 이제 계열사가 35곳.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 있는 네. 부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 혹은 관심 있으신 구직자들이 서로 한데 모여서 채용과 취업에 대해서 청년층들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는 점에 의미 있는 그런 롯데 채용의 문이 열렸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쌤 기존 잡표 형태 행사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번 롯데 2023 잡카페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계열사가 35곳에 참여한다라는 법부터 힌트로 네. 봐야 됩니다. 이 롯데그룹의 계열사가 한 80여 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채용을 하는 계열사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홍보 부스를 설치하진 않다 하더라도 참가자들이 특정 계열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간단한 페이퍼를 필두로 인사 담당자들이나 현업의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룹의 비전이나 각 계열사마다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소개, 채용 진행이나 향후 전망 등을 같이 좀 논할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점도 대개는 홍보에 가까울 만한 채용 설명회 대형 박람회가 아니라 청년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채용 설명회로 회사 측에서는 오픈을 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을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쌤 이 잡카페를 방문할 때 현직자와의 창담 코너가 있잖아요. 이게 대면이다 보니까 좀 떨려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요. 팁이 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전 직장에서 이런 부스 상담을 차출이 돼서 네. 일하다 말고 뛰쳐가서 했던 네. 적도 많은데 실제로 보면 의외로 떨리는 분들보다는 안 중요하고 딱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닌 거를 되게 대단하게 물어봐 주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거든요. 이를테면 연봉 얼마 실제로 받으세요? 그럼 월에 얼마예요? 네, 복지 좋아요? 안 좋다고 할 수 없는. 정보랑 다르죠. 네.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나 싶은데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스 담당자들의 특징인데 네. 현직자와의 상담 코너에서 이런 좀 로우 레벨한 별로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상담하는 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직군에서 일하시는 업무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업무하면서 언제가 가장 좀 어려웠는지 언제가 가장 보람됐는지 등을 간접적인 정보이지만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쪽 계열에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조망해 보기 좋을 그런 상담 자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인의 스펙을 들이밀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그분들이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 길은 없는 그쵸. 부분이라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면접 후기 등을 뭐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네. 있으니까 조금은 현명하게 그 소중한 현직자와의 상담 부스 시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현직자다 보니까 네. 좀 정말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단짠 취업 뉴스 다음 기사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 100여 개 기업 채용 나서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인데요. 내용도 살펴볼게요. 이 서울시가 IBK 기업은행과 공동 주최로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현장 온라인 채용을 통해 436명이 채용까지 이어졌는데요. 올해 행사는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IBK 기업은행은 서울형 강소기업, IBK 기업은행 거래 우수 중소기업 등을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협회 및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회원사 등 우수한 정보통신 기업을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대기업 동반 성장 주간을 맞아서 LG U+, SK, 삼성물산 등 대기업 협력사 29개 기업이 참여가 이루어지는데요. 70여 개 기업은 현장에서 채용 면접과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30여 개 기업은요. 온라인으로 참가한다고 하네요.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 확실히 지금 엔데믹 이후에 일자리 박람회가 많이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자피어도 그렇고요, 쌤. 맞습니다. 앞선 회사는 이제 롯데그룹의 계열들이라면 네. 이곳은 IBK 기업은행이 좀 컨트롤, 운영을 함께 해나가는 행사이고요. 서울형 강소기업과 IBK와 거래하는 거래 우수 중소기업들의 네. 채용이 열린다. 확실히 이게 회사는 알짜인데 구직자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을 못하고 허덕이는 인력난을 겪는 그 기업들에게 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볼 수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제 대기업들의 협력사 채용들, 이를테면 네. 뭐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LG U+나 SK, 삼성물산, 그리고 이제 전통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들은 회사 차원에서 협력사 합동 채용 등을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삼성, SK, 뭐 LG U+, 이런 대기업의 빅 네임들과 함께하는 회사라는 어떤 그런 안정적인 사업의 네. 기반을 소개해 줌으로써 회사의 첫 직장으로 발 디디기에 나쁘지 않을 강소기업이다. 네. 이런 점들을 또 어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그냥 뭐 지역구에서 진행되는 박람회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특정한 테마가 있는 박람회에서 본인의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영역을 좀 외연을 넓혀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들과 제공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으니까 참여해 보는 것도 지금 이 시기에 어쩌면 네. 우리가 좀 접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사에도 이 언급된 대기업 협력사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쌤. 이들 기업의 채용은 좀 어떤 편인가요? 사실상 경력자 채용이 다수고요. 아. 대졸자 채용을 할 시기가 이쯤부터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기존 인력들의 이탈 이슈들이 되게 이런 협력사들은 있거든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제 입사를 하셨는데 네. 한 1, 2년, 2, 3년 안에 올드 루키가 돼서 특정 대기업으로 이제 이직을 네.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즉시 전력감들만을 채용하려는 기조가 한동안 이어졌었는데 네. 모든 회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코로나 팬데믹까지 터졌던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따라서 신입 공채로 채용이 조금씩 부활되는 흐름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전망도 좀 해보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중에 LG U+나 HD 현대 로보틱스,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이 정보통신기업 현직자가 진행하는 모의 면접, 뭐 이력서 작성 코칭, 이런 부분들은 특정 산업군에 관심은 있는데 선뜻 어디에서부터 경력을 처음으로 쌓아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한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주저 말고 참여해 보시는 것 여러분께 꼭 좀 조언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채용 박람회 같은 게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좀 좋은 기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바로 만나볼게요. 취업자 절반 이상 이직 실직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는 기사입니다.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실직이나 이직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9세 이상 취업자의 54.6%가 평소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거나
열렸다. 옮겨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2021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불안감을 느끼는 비중이 더 높았고요. 연령별로는 40대가 57.1%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이 27.4%로 가장 많았고요. 공기업, 국가기관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요. 공기업, 국가기관 선호 비율은 각각 21.5%, 21%에서 3%에서 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대기업은 21.6%에서 약 6%포인트 상승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또한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는요. 35.1%로 2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고요.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이 40.9%로 가장 높았고 안정성이 22.1%, 적성과 흥미가 13.9% 등 순이었습니다. 쌤, 직장인들의 이 다양한 생각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인 것 같은데요. 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한때 직장인으로서 지금 이 기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네. 여러 생각과 복잡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직 실직할 것 같아 불안하다. 예, 뭐 실제로 이직 실직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네.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네. 들어가서 또 권고 사직을 당하시는 규모의 회사들의 퇴사 소식들도 심심찮게 들려오던 최근 1, 2년의 기사들을 돌이켜봐도 이런 불안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 또한 내가 좀 다른 곳으로 옮기고는 싶은데 다니면서 옮기자니 시간이 부족하고 관두고 옮기자니 내가 옮길 수 있다라는 게 100%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는. 그래서 취업자도 불안하고 직장을 다니지만 불만이 있는 분도 불안하고 이거 뭐 청년들 다 불안한 이거 네. 어떡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좀 속상한 부분이고요. 저 네. 또한 이제 퇴사를 하고 이 직업을 선택을 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그 불안감은 존재했다라고 봅니다. 이 네. 불안감의 시작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당장 급여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이 과연 내가 관뒀어야만 했던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이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있는 정도는 아닐까? 이런 자기 선택 기준에 대한 좀 혼란스러움 때문에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최악은 둘 다 때문에 느낄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시고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아이 속상해라. 이게 아니라 네. 뭐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좀 청춘의 세대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갈고 닦고 결국 잔소리 같아 죄송한데 어쨌든 내가 좀 더 매진해서 나아가야겠구나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주셔야 될 때가 아닐까 전반적인 평을 해보게 됩니다. 네, 쌤, 근데 여기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확실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선호하는 직장이 공공기관에서 네. 대기업으로 좀 이동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 사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곤 하는데요. 이거는 한두 가지의 요인만으로 된 일은 절대 아닙니다. 뭐 이를테면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때문에 공기업 공부 열심히 해봤자 이거 뭐 남는 거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일반 기업이나 대기업 갈래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혹은 공공기관의 업무 강도가 워라밸이라고는 했지만 막상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는 지방 공공기관들도 업무의 난이도와 직군에 따라 존재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또 대기업들의 처우가 올라왔던 부분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며 결국 어떤 일을 할 때 특정한 시험으로 테스트를 봐야 되는 공공기관 지원 자체가 시험 중심의 취업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공기업 준비를 하려면 일단 커마를 2급 이상 따야 되고 한국사를 1급 정도 따줘야 되고 토익은 문과 기준으로 850에서 900은 갖춰줘야 되고 영어 말하기 점수도 있으면 좋고 NCS 전공 필기란 직업기초 문제풀이를 다 하면 1년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그 노력으로 네. 할 바에는 공백기 제거하고 바로 그냥 전공을 살리거나 전공을 탈해서라도 빠르게 기업을 취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유만 이렇게 4대까지를 알려드렸는데 어떤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냐?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것들 때문에 저는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내려간 게 대기업으로 옮겨진 것일 뿐 네.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호도는 주로 인문상경계열 분들은 선호도가 좀 대기업이라고 하기가 좀 한계가 있거든요. 뽑는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요소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종합적인 걸 따졌을 때는 대기업이 잘해서라기보단 네. 공공기관 채용의 TO도 줄었고요. 또 현 정부의 기조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네. 이게 공기업이 채용이 좀 어려워지고 대기업 채용이 상대적으로 나아졌다는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네. 만약 MC 연지님이라면 네. 일자리의 만족도의 기준만 놓고 봤을 때 공기업이 나을 것 같으세요? 대기업이 나을 것 같으세요? 대기업이요. 바로 칼답이 나오는데요? 뭐 우리 사전에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유가 왜일까요? 저 왜냐면 대기업 좋아요? 네, 좋아요. 저는 약간 그 생방송 중에 아주, 성향상 성향상 네, 성향이 성향상 나왔습니다. 네. 약간 그 안정적인 면을 추구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뭔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욕망이 있다. 네. 뭔가 이렇게 어떤 경영진이 되고 싶은 네. 임원의 어떤 차이. 굉장히 높게 목표를 네. 잡고 나아가시는. 네. 그럼 저희 공공기관 조금 제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공공기관 좀 약간 좀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공공기관도 내가 또 욕망이 있고 도전 의식이 있으면 또 경영진으로 또 나아갈 수도 있고 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그런 분들이 공공기관에 오래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리하셨어요. 네. 결국엔 또 이직을 하는 네.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또 이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성향도 예리하셨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의 성향은 대기업 재질이었다. 그럼요. 대기업 재질입니다. 대기업 재질이 아닌 제 입장에서는 네. 좀 부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쌤 또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직업을 선택할 때 저처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각자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입이 40.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안정성, 적성 흥미순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화장실 문 들어가기 네. 전과 후가 다르듯이 네. 많은 분들은 대부분 수입 부분에서 갸우뚱해하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하지만 합격을 하고 나면 네. 이제 6개월에서 1년이 안 되는 분들이 다시 취업을 할 때 바로 네. 이 수입 부분을 직업 선택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대학교 동기들이나 고등학교 동창들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네, 네. 동일한 노동 강도로 다들 마치 신입 1년 차인데 회사의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월급 부분이 드러나거나 헤어질 때 차를 타고 등장하는 일부 친구들을 보게 되죠. 저 친구가 나보다 수입이 높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학생분들한테는 수입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네. 같다라는 말은 꼭 하는 편이고 본인이 선호하는 연봉 기준을 늘 언급을 하면서 네. 제안을 드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연봉을 3천만 원이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공고가 올라오면 네. 대부분 그 3천만 원을 12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 200 네.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할 텐데 13점 몇으로 그쵸. 나눠야죠. 정확하십니다. 아주 예리하십니다. 역시 칼 같은 대기업 그럼요. 대기업 예비 재질입니다. 대기업 네. 재질. 그렇게 나누면 월에 한 200, 한 20 얼마밖에 못 받는 네. 거를 얘기를 드리고 그럼에도 이 일을 즐겁고 본인 커리어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문제 없습니다 하시면 이제 제안을 그렇지 않다면 한번 고려해 볼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상적인 게 아니라 맞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는 학생들은 수입 얘기부터는 잘 얘기를 안 하더라. 이건 네. 결국 설문일 때 나올 수 있는 솔직한 답변과 실제 맞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격을 하는 요소 또한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쵸.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쌤, 이 불안함을 느끼는 비중이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연령별로 40대가 가장 높았던 게 인상적입니다. 왜 그런 맞습니다. 결과가 나왔을까요? 고백컨대 제 주변의 지인들 네. 중에는 이제 과장이나 차장급이 되신 분들도 네. 계십니다. 취업을 일찍 하신 분들은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주로 질문을 하시거든요. 크게 두 부류인데 네. 헤드헌터 일을 겸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혹시 이직할 만한 데 네. 있냐라는 질문과 어떤 계기로 퇴사를 했고 지금은 네. 안정적이냐라고 묻는 경우들을 묻는 좀 투 트랙으로 나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결국 지금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네. 지금의 직장인으로의 커리어를 50대 초반까지 최대한 끌고 가는 쪽인 건지 아니면 제2의 선택을 통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쪽으로 진로를 틀어야만 하는지 네. 이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제일 커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혼을 한 40대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라면 더더욱이나 고민과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응답을 불안감을 느끼는 비중으로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이 불안한 취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불안감을 유발한 원인은 바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본인이 빠르고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한 번에 완벽한 의사결정보다는 단기 목표를 세워서 하나씩 소거해 나가시면서 본인의 불안감을 제거해 보는 거 좋겠고 그 불안감의 끝에 저희 모두의 체형 톡톡을 보시면서 해소하시길 좋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마무리가 참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찻쌤과 단짠 취업 뉴스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